2차 북미 정상회담 선언문이 결렬되면서 앞으로 북미 대화의 방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북미 협상단의 발언으로 북미 대화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북한의 행동이며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라며 우리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얻어내기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그동안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도 폼페이오 장관이지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우리는 점진적 비핵화가 아닌 토탈 솔루션을 원한다. 토탈 솔루션은 일괄 타결을 말한 것 같은데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그 비건 대표의 발언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단계적 협상이 아니라 일괄 타결로 협상을 밀고 가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지난 1월 말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했을 때는 좀 이제 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명확하게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점진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그냥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이제 방금 전에 최원 씨도 얘기한 것처럼 가능하면 포괄적인 일괄 타결, 이른바 빅딜, 네? 이런 거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냥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존 볼턴,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점진적 비핵화가 아닌 포괄적 일괄 타결을 선호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 방송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점진적 비핵화, 점진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등산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포괄적 일괄 타결은 일종의 하산, 정상을 먼저 정복한 다음에 산을 내려오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더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에요. 네, 문제는 그렇죠. 그 내용에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행정부 쪽은 가능한 한 방에 해결하자. 네. 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미국도 쉽게 얘기하면 한 방에 내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너희 한 방에 비핵화해. 이렇게 얘기하려면 네. 빅딜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응 조치가 있어야죠. 그만큼 큰. 미국도 한 방에 상응 조치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그 언론 보도에 좀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볼턴 의원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뭐 미국 방송에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비핵화 정의 문건을 줬다. 거기에는 핵무기와 그 핵물질뿐만 아니라 핵시설까지 다 모두 폐기하고, 그죠? 더군다나 거기다가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생물무기까지 모두 폐기하는 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정의이다. 이 문서를 들이밀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서를 두고 국내 언론은 다들 빅딜 문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빅딜. 근데 이게 빅딜인가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빅딜이 되려면 네. 그죠? 더군다나 비핵화뿐만 아니라 비핵화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 알파도 굉장히 큰 알파예요. 거긴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폐기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비핵화 플러스 알파를 비핵화의 정의, 북한한테 그걸 받으라고 그걸 제안을 하려면 그게 빅딜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립하려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아주 통큰 조치들을 준비를 하고 나왔어야죠. 네.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빅딜이 아니라 강도적 요구인가요? 강도적 요구는 이제 북한식의 표현이니까 나중에 이제 최원 씨가 방송에 이런 표현 쓰면은 나중에 공직자가 되기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저 한번 또. 네. 장관은 못 되겠네요. 네, 일방적 요구. 이렇게. 네. 예. 그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핵화라 그러면 우리가 방송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비핵화라고 그럴 때 도대체 뭐가 비핵화냐, 어디까지가 비핵화냐. 그러니까 미국은 기존에 상식적으로 얘기되었던 비핵화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얹은 거잖아요. 설상가상으로 더 얹은 거예요. 비핵화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까지 얹어버린 거예요. 더 네. 이제 그 파일을 더 크게 만든 거죠. 자기들이 가져오려고 하는 파일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핵화라고 얘기를 할 때 최소한 북한이 비핵화를 그런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 위협, 핵 위협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은 일절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일절 나오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건 빅딜이 아니에요. 네. 빅딜 제안이 아니라 일방적 요구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빅딜 좋아요. 네. 예. 뭐 포괄적 일괄 타결 좋아요. 예? 그건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던 얘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문제를 풀 수 있다. 왜냐하면 등산하듯이 단계적으로 밟아가다 보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지난 25년 동안 그게 안 됐던 이유 중에는 그 사이에 뭐 같이 산을 오르는 사람이 뭐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이 동반자가 바뀌기도 하고 중간에 갑자기 그 비바람이 몰아쳐갖고 이제 등산을 포기하기도 하고 등산하다가 이 길이 맞네 저 길이 맞네 막 싸우기도 하고 나는 못 올라가겠네 너부터 올라가라고 그게 이제 일종의 선 비핵화인 거죠. 네. 그렇게 또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25년 동안 계속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하산의 방식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되려면 북한이 한번 귀가 쏠깃해지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어떤 좀 여지를 만들어내려면 미국도 통크게 그죠? 통크게 상응 조치를 준비하고 나와야 된다. 네. 예, 예. 결국 그 몫은 이제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보면은 무슨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복구되고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많잖아요. 뭐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단 국방부는 지난 13일 현재 외형적인 시설은 복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기능적인 복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정보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외형적 시설은 복구가 거의 완료되었으나 뭐가 이제 돌아간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부안보특보는 지난 12일 미국과의 협상의 판이 깨진 것은 아닌데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 북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은 문정인 특보는 이게 그 공직자라기보다는 좀 이 직책 자체는 명예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뭐 대표해서 발언하는 분이 아니고 정부의 입장도 감안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의견까지 감안을 해서 얘기를 하는 분이다,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염두에 이제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창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면 북한은 핵실험뿐만 아니라 장거리 로켓, 여기서 로켓이라는 표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했었는데 그것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걸 문서에 명시할 의사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밝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어찌됐든 무시당한 거예요. 영변 핵시설을 통째로 폐기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영구적으로 안 한다라고 하는 건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동창리 미사일 폐기, 여기까지 연계되어 있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걸 이제 무시한 상황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게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거냐? 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이제 이렇게 실제로 복구를 하던 그렇지 않는 간에 복구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좀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고 북한은 좀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 미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에 따르면 이제 6일에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 상태로 가동이 복구됐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13일에는 추가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정확한 상황은 아무리 이제 그 위성이 뛰어난 네. 감시 정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이제 그 의도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예, 사람 마음속까지 위성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북한 지도부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예단할 수는 없어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제가 받는 느낌은 이게 그렇게 미국이 쉽게 무시해도 좋을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좀 다시 논의하고 싶다.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논의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변 핵시설도 계속 가동하고 있고, 그죠? 동창 시설도 보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로서 좀 궁지 약간의 좀 이렇게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네. 그런 그 상황 전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논의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강하게 담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13일에 북한에 대한 최신 정보가 있냐는 질문에 없다 그러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논란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알고 있는데 언급을 피했다는 거는 그래도 좀 암암리에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반, 분석 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1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부에서 뵙겠습니다.